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 사이에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때문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돈 거래로 인해서 한겨레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촉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라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습니다.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더 큰 논란 번지기 전에 한겨레 신문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편집국 간부 김만배와 9억 원 돈 거래했다는 그 간부는 지금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가 됐고 한겨레 신문 사장도 물러나겠다. 그래서 전무, 편집인, 편집국장 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한겨레 신문은 9일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현대 한겨레 신문 사장을 비롯해서 전무, 편집인, 편집국장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사위원회에서 청렴, 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 취재 보도 준칙, 이해 충돌, 회피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의혹들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병민 의원님? 사실은 저게 그 의혹을 명확하게 풀고 나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장이나 뭐 전무나 편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지휘 책임 뭐 이런 걸 져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9억 돈 거래에 대한 편집국 간부의 그 해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변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해명을 보면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막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자, 그리고 저게 오간 게 수표로 오갔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수표로 오갔을 때 나중에 계좌 추적 같은 걸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주 불법적인 일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표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일단 뭐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뭐 취재 준칙이나 이런 거에 위반된다 또는 이해 충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진상 규명이 먼저겠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하고 해고를 시켰다고 해서 또 저걸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한겨레 편집국 간부가 무슨 일로 김만배 씨와 9억 돈 거래를 했는가, 거기에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가 하는 걸 따져야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진상규명 얘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뭐 한겨레 신문에서 자체 진상조사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외부인을 포함시켜서 뭐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해야 될지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여러 부적절한 행동들이 계속 언론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상품권을 받아간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들 관리한다면서 명절 때 상품권 3,200만 원어치를 챙겨갔다. 뭐 보도에 따라서는 최대 4천만 원까지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서 20년 사이 남욱 정영학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업 기자 선후배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욱 정영학 씨에게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겨갔다. 매년 명절 때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2016년, 18년 사이 설 추석 때마다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정영학 회계사는 16년부터 20년 사이 총 2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뭐 어떤 불리한 기사, 대장동과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상품권을 준비하고 전달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지금 일단 드러났고 그리고 앞서 뭐 9억 원도 나왔고요. 뭐 9천만 원, 1억 원 뭐 이런 얘기 나온 걸로 보니까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김만배 씨가 언론사 인수를 시도했다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을 관리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냥 본인이 언론사를 차리려 했다, 인수하려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회장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앉히려 했다는 것도 보도에 실려 있습니다. 자, 권 전 대법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뭐 어떤 그 의견서를 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 씨가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 A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A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법률 문화 사업은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란 생각에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까지 인수하려 했다? 복귀양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언론사까지 인수하려 했다. 김만배 씨가 법조계 기자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마당발이다 이런 소문이 이미 나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본인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를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본인 기자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까지 생각하면 언론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해볼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 전체에 대한 욕을 먹이는 계기가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겨레의 한 간부가 9억 가량을 빌렸다. 이것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게 받을 것 같았으면 현금으로 받지 뭐 수표로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그 금품을 도움받았다. 빌렸든 받았든 간에 그 자체가 저는 기자로서의 자기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고 한겨레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름 진보와 공정언론, 정도 언론을 추구했던 이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렇게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9천만 원, 1억 받은 보수 언론 또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성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김만배를 이렇게 공격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 의구심을 가져봤어요. 김만배가 갖고 있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이런 그 검찰의 어떤 그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썰이 아닌 구체적인 걸 가지고 또 일종의 도덕적 지탄이 아닌 수사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적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천화동인 1호 관련해서 계속해서 김만배 씨는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술이 추가적으로 확보됐는데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지분을 넘길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거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줄기차게 본인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2025년에 넘기려고 했다는 진술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2017년에서 18년, 2015년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규 내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유동규 내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인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 측 변호인은 아는 바 없다.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 아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2025년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 2025년인 겁니까? 글쎄 저게 대장동의 지분이 확정된 게 2015년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020년쯤에 대장동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그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은 대략 한 지금 현재도 대장동이 완벽하게 분양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온다고요. 분양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2025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법적 리스크까지가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할 때 그게 2025년으로 계산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김만배 씨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만배 씨가 저거를 뭐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때쯤에 넘기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천화동인 1호에 있는 700억 그중에 공통경비 빼면 뭐 한 428억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돈인데 실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거를 유동규 등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요. 김만배 씨가. 그런 걸 보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넘기는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2025년은 아마 전체적인 수익이 다 들어오고 배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을 얘기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